영웅의 바이칼입니다. 오늘은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자본주의 인간형의 상징, 사유재산권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들 또는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고 소설을 통해서 읽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특히 로빈슨 크루소 하면 바로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정신을 차리자 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섬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 섬에 과연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있나 없나, 혹은 이 난파선에서 뭔가 떨어져 나온 좀 필요한 물건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이었었죠. 근데 이런 과정들, 이 섬을 둘러보는 이런 과정들은 단지 자신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이런 과정만은 아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는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섬이 과연 주인이 있는 섬인가 또는 주인이 없는 섬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만약에 주인이 없다면 바로 로빈슨 크루소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바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실제로 로빈슨 크루소는 섬을 돌아보고 나서 사람의 흔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뒤에 바로 팻말을 만들고 이 팻말을 땅에다 박고 그런 뒤에 자신의 이름, 즉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이 섬 이름으로 지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섬은 바로 자신의 영토야라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이러한 로빈슨 크루소의 행위는 실제 당시에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반 이 시기에 실제로 유럽인들이 어떤 자신의 소유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소유권 개념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로크의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크는 우리의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정당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전제는 바로 자연 상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 전제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이 바다니 산이니 또는 들판이니 이런 것은 원래부터 주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부터 주인이 없었던, 그래서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어떻게 해서 특정 개인의 또는 특정 집단의 소유가 될 수 있고 그런 소유가 어떻게 해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로크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란 누구의 노동이나 소유물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로 보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기만의 어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 또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신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체만큼은 다른 누구의 지배 없이 또는 다른 누구의 간섭 없이 자기만의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소유물인 이런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누구의 노동이 첨가되지 않고 또는 누구의 소유물도 첨가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자연 상태의 땅에 또는 산에 또는 바다에 인간의 노동이 또는 인간의 소유물이 첨가돼서 그 자연 상태에 변형을 가하게 되면 그 자연 상태는 더 이상 자연 상태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게 로크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 노동을 투여한 또는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투여한 그 사람이 그 변형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빈슨 크루소 행위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무인도는 누구의 노동이나 누구의 소유물도 없다라고 자기가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런 뒤에 여기는 자연 상태로 본 것이죠. 자연 상태, 즉 아무런 주인도 없는 이런 상태.
거기에 자기만의 노동을 통해서 팻말을 받고 이름을 부여하는, 즉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가미했죠. 즉 이제는 더 이상 자연상태가 아닌 로빈슨 크루소에 의해서 변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소유권이 행사가 되면 이를 또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은 어디까지나 유럽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로빈슨 크루소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인간형의 상징 또는 사회재산권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럽인들의 유럽 중심주의가 좀 드러나는 좀 오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 작품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